한국은행 총재, 혹시 그냥 기준금리 정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계셨나요? 현 시점 기준으로 이 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무겁고 큽니다. 한국의 돈값, 대출 비용, 환율 방어선, 거기에 국제 통화 외교까지 동시에 쥐고 있는 사실상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방화벽이거든요. 당장 직면한 현실만 봐도 숨이 막힙니다. 4월 15일 기준 환율은 1474.2원을 기록했고 물가 상승률은 2.2%를 기록했지만 중동발 악재로 더 오를 기세입니다.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이라는 삼중고가 한꺼번에 몰아친 지금 총재 한 사람의 메시지와 판단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거대하게 읽힙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엄청난 자리에 지명된 신현송 후보자를 두고 거센 파열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자라는 찬사와 도덕성에 흠집이 난 부적격자라는 비판이 맹렬하게 충돌하고 있는 건데요. 도대체 청문회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먼저 한은 총재라는 자리의 체급부터 정확히 짚고 넘어가 보죠. 총재는 임기 4년 동안 7인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이끌며 통화정책의 핵심 결정을 주재합니다. 현재 기준금리 2.50%, 물가 안정 목표 2.0%라는 숫자를 통제하는 건 기본이고요. 2025년 말 기준 631조 원에 달하는 한국은행의 자산, 2026년 3월 말 기준 4,236억 6천만 달러의 외환 보유액, 1,506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왑 계약까지 모두 이 자리의 책임하에 있습니다. 단순히 금리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급 결제만 감시, 프로젝트 한강을 통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 같은 미래 화폐 인프라, 거기에 세계 무대에서 한국을 대변하는 국가 대회 신뢰의 얼굴 역할까지 맡고 있죠. 이런 막중한 자리에 정부가 신현송을 지명한 이유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국내 정통 관료형이 아니라 글로벌 위기 관리형 카드를 빼든 겁니다. 프리스턴 옥스퍼드 출신으로 IMF 상조학자를 거쳐 BIS 통화경제국장과 경제자문역까지 지냈죠. 특히 2005년 무렵 글로벌 금융위기를 미리 경고한 인물로도 유명하며 2010년 청와대 국제경제보좌관 시절에는 한국의 방어막인 거시건전성 3종 세트 설계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들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는 지금 같은 복합 위기 상황에서 대체 불가능 무기로 꼽힙니다. 정책관도 뚜렷합니다. 그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 주저하지 않는 단호한 성향을 가졌습니다. 최근 환율이 비정상적으로 날뛰는 현상에 대해서는 투기 세력이나 변두리 파생 상품 시장이 전체 외환 시장을 흔들고 있다고 날카롭게 진단했죠. 환율이 지나치게 요동치면 적극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도 보였습니다. 여기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 빚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다주택자 규제에도 찬성하는 등 단순히 물가만 보는 게 아니라 집값과 가계 빚 문제까지 한 번에 꿰뚫어봤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연 4월 15일 인사청문회는 그의 화려한 실력 검증이 아니라 사생활과 도덕성 논란으로 완전히 뒤덮였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건 가족의 국적 문제였습니다. 장녀는 1999년 영국 국적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상실했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약 2년 전 강남 아파트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남 역시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고 배우자는 미국 국적자입니다. 글로벌 전문가라는 타이틀 이면에 과연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 사회의 현실과 얼마나 밀착되어 있느냐는 정서적 질문이 터져나온 대목입니다. 재산과 부동산 논란도 컸습니다. 신고된 재산 82억 4천만 원 중 90% 이상이 해외 금융자산이라는 점이 문제로 부상했는데요. 환율을 방어하고 외환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총재가 달러 같은 해외 자산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냐는 비판이 쏟아진 겁니다. 여기에 국내외 세 채의 주택을 보유하며 전세를 낀 강남 아파트 매입으로 약 22억 원의 차익을 거둔 이른바 갭투자 논란, 모친의 무상 거주 문제, 과거 고려대 편입 과정의 적법성 시비까지 겹치면서 후보자 전반의 법 감수성에 대한 맹공이 이어졌습니다. 신 후보자는 오랜 해외 거주 탓이라며 사과하고 해외 자산 처분을 약속했지만 들끓는 논란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한국은행 총재 청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청문회 당일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현 이창용 총재의 임기 만료일은 오는 20일로 이제 코앞입니다. 당장 1,500원을 위협하는 환율과 잡히지 않는 물가 앞에서 한국 경제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죠. 흠집난 글로벌 구원 투수냐 아니면 또 다른 딜레마냐.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방화벽을 책임질 자리를 두고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날카로운 시험대가 펼쳐졌습니다.